자, 전 시간에 이어서 8월 20일자 회계 처리를 할 순서네요. 근데 다시 한번 7월 31일자 거래를 한번 더 보세요. 4월 1일자 타 시설에 대한 단기 대여금 1,000만 원과 그 이자 중 일부인 2만 원을 함께 회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4월 1일자에 대여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인데 오늘 7월 31일 날 회수한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120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자 중 일부인 2만 원과 함께 회수했다. 7월 31일이 만기거든요. 4개월이니까. 120만 원에 대한 4개월 이자를 계산하면은 120만 원 곱하기 0.1 하면은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을 12분의 4 하면 3분의 1이니까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을 이자를 다 회수해야 되는데 이미 4만 원은 이자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4만 원은 다 회수해야 되는데 2만 원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내려고 한 건 아닌데 문제를 보니까 그래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전번에 했던 분계를 수정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차변에 현금이 102만 원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차변에 현금 102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도 감소된 거는 100만 원만 회수했다 했으니까 100만 원. 아직 그래도 그럼 단기 대여금이 이 시설에 대여한 거는 2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자 수익은 2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4만 원이 돼야 된다.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럼 자, 대변은 단기 대여금 100만 원하고 이자 수익 발생 4만 원하고 104만 원이 되는데 차변의 현금은 10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또 차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자가 기간이 경과는 됐는데 못 받았다. 이런 이자를 무슨 이자를 하느냐. 미수이자라고 하거든요. 미수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수수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차변에는 현금 102만 원 자산의 증가. 미수수익도 채권이에요. 채권이니까 채권의 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100만 원 회수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 이자 수익은 7월 31일까지 총 발생된 이자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으로 다 잡아야 된다. 하나 수정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8월 20일 5월 15일자 감사 알선 수수료 외상값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받아서 현금 들어왔잖아요. 차변에 그럼 현금 들어서 현금 증가 어느 분에 놓을까?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300만 원 이렇게 놓고 대변에는 이제 그럼 뭐가 없어졌노? 외상값을 회수해버렸잖아요. 회수해버렸으니까 이제 회수할 돈이 줄어들잖아. 회수할 돈이 없잖아. 줄어들면은 대변에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300만 원. 됐죠? 차변에 현금 30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계가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29일은 사무원 인건비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월급을 줬다 이 말이죠. 월급을 지불했는데 어디에서 내가 지불했노? 보통예금에서 지불했네요. 보통예금 현금 찾아와가지고 또 뭐 현금을 월급 줬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바로 보통예금에서 떨어버리면 됩니다. 공제하면 되겠죠. 보통예금이 떨어버리니까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니까 보통예금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죠. 먼저 보통예금 대변에 대해서는 차변에는 뭐 인건비 줬다 했으니까 인건비는 급여로 처리한다. 임금, 급료, 작금, 상여, 수당 이런 거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급여다. 아이고.
차변이 급여,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0일 날은 차변의 급여는 비용의 발생입니다. 비용의 발생이 차변 자리잖아요.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전형적인 비용 발생의 모델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반대로 대변의 수익 발생하면 차변의 또 자산 증가. 기본적으로 비용 수익 계정은 자산 증감하고 관련된다. 보통 예금의 이자 10만 원을 원변에 전입하였다는 통지를 거래원으로부터 받다. 원본에 전입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자를 내 보통예금 계좌에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본 전입입니다. 그럼 보통예금은 늘었겠어요? 요만큼 줄었겠어요? 줄었죠. 보통예금은 늘었고 이 보통예금은 늘은 거는 뭐 받은 거고? 이자를 받은 거다. 수취한 거다. 그럼 이자가 발생한 거죠.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의 증가 10만 원 자산의 증가가 되죠.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좀 빠르나요? 일일이 여러분들 각 거래 하단부에 분개를 해야 됩니다. 전과 똑같습니다. 전시간하고 똑같은 요령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7월 31일은 차변의 현금 102만원, 대변의 미수 수익 2만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당기 대여금 100만원, 이자 수익 4만원. 우리가 전시간에 할 때는 2만원으로 했죠. 이걸 수정한다 그랬습니다. 4만원. 이자 수익 4만원. 수익의 발생. 8월 20일 날은 5월 15일자 감사 알선 수수료 현금으로 받았다 했잖아요. 차변에 현금 300만원. 대변에는 차변에 현금은 들어왔잖아요. 자산의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원은 왜 합니까?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들어왔고 외상매출금은 줄어들잖아요. 차변에 현금 300만원, 외상매출금 300만원. 외상매출금이 감소했죠. 해소해버렸으니까 감소가 된다. 그 다음 사무원 인건비 200만원이죠. 급여, 비용의 발생 2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200만원. 그 다음 30일 날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어디에 넣어줬다 했노? 우리 예금 구자에 이어줬다 했겠다. 보통예금 증가, 자산의 증가 100만원, 보통예금. 대변에는 이자 수익의 발생 1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11월 8일 소모품 2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비용 처리하다. 소모품을 샀다. 어떻게 샀노? 외상으로 샀다. 그럼 외상 매입금 하면 안 됩니다. 재고 자산을 제외한 자산은 전부 외상으로 샀으면은 미지급금으로 한다. 미지급금.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값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외상 매입금. 재고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외상으로 샀으면은 전부 미지급금. 차를 외상으로 샀다. 미지급금. 그죠?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미지급금. 구분해야 됩니다. 소모품을 외상으로 샀다. 미지급금. 그러니까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20만원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는 뭐 갖고? 비용 처리하다 이렇겠어요. 소모품은 구입해가지고 소모품 요래 놔놓으면 자산이 되는데 소모품비 해버리면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해놓고 사용할 때 소모될 때 이제 비용 처리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이제 자산법이나 비용 처리법이나 이런 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래서요.
이게 또 뭐 이 소모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면은 결산할 때 가면은 소모품을 1,000만 원치 사서 1,000만 원치 샀다. 1,000만 원치 사가지고 비용 처리했어. 그럼 소모품비 1,000만 원 했는데 기말에 가서 창고에 가보니까 소모품이 1,000만 원치 산 거 가운데서 900만 원치가 그대로 있더라. 쓴 거는 100만 원치밖에 없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다시 자산으로 900만 원을 잡아줘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좀 복잡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 뭐 여러분들은 소모품을 사고 바로 비용으로 떨어버렸다. 소모품비 했다. 자변의 소모품비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금액은 20만 원. 그렇게 분개를 하면 됩니다. 분개를 했어요. 자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각각 금액은 20만 원씩. 11월 10일.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2주, 주당 105만 원씩, 150만 원이네. 150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다.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은 이제 이거 주식 분할을 해보기 때문에 뭐 이만큼 안 갑니다. 10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 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분할하기 전에는 이게 주당 막 140만 원, 150만 원 막 이렇게 갔어요. 한 주에. 5,000원짜리 주식 한 주가 140만 원, 150만 원 상당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쨌든 한 주당 150만 원씩 주고 2주를 샀다. 일시적인 여유자금입니다. 여유자금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2주 300만 원 주고 샀다. 값 올라가면 또 남잖아요. 물론 값이 떨어지면 손해버리지만. 그러면 이제 그 취득가액은 150만 원 곱하기 2주 하니까 뭐 다른 뭐 수수료나 이런 걸 다 생략해 버렸어요. 단기 매매 정권 300만 원. 이 정권을 살 때 그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합니다. 매매 정권의 취득 원가에 넣는 게 아니에요. 단기 매매 정권 주식이나 회사채를 1년 이내에 팔기로 샀다 하면 취득했다면 단기 매매정권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지분정권이나 채권을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고려해가지고 목적으로 처분할 것을 처분하기로 하고 구입했으면 단기 매매정권입니다. 1년 이내니까 단기잖아요. 단기 매매정권 150만 원 곱하기 2주 해서 300만 원. 사가 왔으니까 증가됐잖아요. 증가. 대변에 그 대신은 구입했으니까 돈이 나갔죠. 정권 살 때 뭐 예상으로 샀다 말 없으면 이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된 겁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정권, 대변의 현금. 단기 매매정권은 무슨 자산이고 유동자산이다. 유동자산이면서 재고가 아니니까 당자자산이다. 그죠? 당자자산. 그럼 현금 역시 당자자산. 현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중의 거래가 모두 회계 처리가 됐습니다. 다 기록을 했나요?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2월 30일이 아니고 31일입니다. 이게 오타가 됐네요. 12월 31일 오늘 결산을 하다.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처리한다.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감가상각을 하라. 정액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정한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를 일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이 대상이 되는 금액을 찾아서 몇 년간 추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나와 있으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나누기 내용연수 해버리면은 매년 감가상각할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되잖아요. 그게 정액법입니다. 뭐 매년 감가상각 되는 금액이 일정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원래 100만 원 했으면 내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해도 100만 원, 마지막 10년 되는 데까지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여기 정액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의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거기 여러분들 하나 적으세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다시 한 번 더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해서 그 차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버린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이 건물의 취득원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 1월 1일자 여러분들 올라가 보세요. 출자받은 거잖아요. 건물 5천만 원짜리인데 N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수명이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500만 원이다. 잔존가치는 처분할 때 또는 처분할 때가 아니죠. 저 수명이 다 됐을 때,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마지막 남은 마지막 얻을 수 있는 금액, 뭐 보통 고물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 자동차의 경우 그렇잖아요. 내용연수가 끝나면은 고철값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다. 그런 게 잔존가치입니다. 내용연수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 얻을 수 있는 금액, 취득할 수 있는 금액, 그게 잔존가치다.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끝나더라도 그 금액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뺀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여기서는 5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되노? 500만 원을 빼버리니까 감가상각이 대상되는 금액은, 감가상각을 해야 할 금액은 4,500만 원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4,500만 원을 몇 년간 한다? 10년간 쓸 수 있다 했겠어요. 10으로 나눈다. 막 그렇지 않으면 10분의 1로 곱하든지요. 그럼 바로 450만 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감가상각은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대상이 유형자산이다. 유형자산 가운데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않고, 토지는 사실 계속 매년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 그 위에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그 다음 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은 아니지만 상각을 해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유형자산이다. 유형자산. 이 건물이니까 감가상각 해야 된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취득원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건물 5천만 원 취득원가 알았잖아요. 그 다음 몇 년 쓸 수 있는지 내용연수를 알아야 된다. 두 가지. 물론 내용연수는 추정된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정도 쓸 거다. 추정치입니다. 내용연수하고, 그 다음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잔존가치를 알아야 된다. 잔존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 상각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해당 고정자산에서, 유형자산에서 차감해버리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차감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무기억으로 간접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지금 실무에서는 대부분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여기서는,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천만 원. 잔존가치가 500만 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빼고 나누기 10년 하니까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한다. 450만 원씩 감가상각한다. 10년 하면 얼마 됩니까? 내나 대상금액 4,500만 원이 감가상각되는 거죠. 그 4,500만 원하고 잔존가치 500만 원하고 합치면 결국 또 취득원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은 450만 원이 계산됐죠.
그럼 차변이 뭐하노? 감가상각비. 계산도 하고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계산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5천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갈로 열어야 되겠죠. 갈로 열고 5천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갈로 닫고 곱하기 10분의 1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나누기 10을 하든지 이러면은 450만 원이 당해 연도에 상각해야 할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죠. 그럼 계산이 됐으면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의 발생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 원. 자, 그럼 또 새로운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다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떤 계정 과목이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고정자산, 해당 유형자산을 해당 유형자산, 고정자산에서 차감되는 계정 과목이다. 즉 해당 유형자산을 감소시키는 계정 과목이다. 자산의 감소하고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해당 유형자산이 뭐고 여기서는 건물이잖아요. 요 건물에서 요 450만 원만큼 차감할 그런 성질의 계정 과목이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감소하고 같죠. 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새로운 계정 과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되는 계정이다. 그래서 결국 자산의 감소하고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는 주당 130만 원이다. 11월 달에 지금 얼마 주고 샀어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정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니까 이게 바로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가 130만 원이다. 얼마 손해봤어요? 20만 원만큼 지금 현재 손해보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손해본 건 아닙니다. 돈에서 빠져나간 건 아니죠. 평가액이죠. 평가액. 항상 평가는 원가와 시가를 비교한다. 이 시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공정가치에 대한 설명을 했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교환거래 거래 금액을 공정가액이란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공정가액이 130만 원이다. 그러면 한 주당 20만 원 손해봤다. 평가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시가가 150만 원보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기록을 하도록 평가를 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증권 얼마만큼 늘어나나 그러면 손해보는 여기 있거든요. 평가 손실이 생겼네요. 그죠? 20만 원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즉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곱하기 2주 4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증권에서 뜨는 걸로 또 뭐 평가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용근로자 갑에게 일당 4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일용근로자 갑에게 일당 4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인건비를 급여, 급료, 임금, 상여, 수당, 작급 크게 임금이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급여, 급여, 임금. 임금은 주로 뭐 공장 노동자들, 공장 근로자들 바로 이 임금은 원가 계산으로 가는 겁니다. 원가 계산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 제품이 팔려 나갈 때 이제 매출 원가에 구성되는 게거든요. 이런 상여나 또 수당 이것도 임금비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뭐 하루 정도 일을 시키고 뭐 일당을 줬다. 이런 걸 작급이라고 합니다. 작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을 시키고 일당을 아직 지급 안 했다. 그런데 결산은 돼버렸어요. 그럼 단기에 일을 시켰으니까 단기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작급, 비용으로 잡고, 대변에 돈 나갔나 안 나갔나? 안 나갔잖아요. 미지급급여 또는 미지급 비용 해도 좋고, 미지급금에 포함시켜가지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는 미지급 비용이죠. 월급 줄 걸 못 줬다. 역시 앞으로 이 미지급된 부분을 일은 시켰으니까, 일은 이미 이 사람들이 일은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채지요. 채무입니다. 차변에 잡급 40만 원 인건비 발생,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40만 원 부채의 증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작급은 손익계산서에 갈 계정 과목이죠. 앞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도 손익계산서에 갈 항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갈 항목이면서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겁니다.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 그 다음 그 앞에 또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한 거는 뭡니까? 이거는 영업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타시설 대여금의 이자 미수액을 처리하다. 5만 원을 처리하다. 이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금액을 하나 수정합시다. 왜냐하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설 대여금의 이자 미수액은 8,333원인데 333원 빼고 천 단위로 8,000원이다. 8,000원을 처리하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4월 1일 날 대여해준 120만 원 가운데서 7월 30일 날 100만 원만 받고 20만 원은 받았단 말이 없죠. 받았단 말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수금으로 나가야 대여금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대여금 계정 차변에 12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2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 또 밑에 또 대여해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별도고. 이 시설에, 요 거래로 봤을 때는 아직 대여금이 20만 원 더 남아있습니다. 요 거래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20만 원 남아있으면 월말까지, 연말까지 안 받았으면은 연말까지 7월 30일까지는 받았는데, 그렇죠? 7월 30일까지 12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4 해가지고 4만 원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거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5달 되네요. 8, 9, 10, 11, 12, 5달이. 5달 분에 대한 이자는 못 받았다. 말이 돼서도 못 받았다. 그럼 포기하나? 아니죠. 다음 연도에 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미수이자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자 미수액이 얼마 되느냐 하면은 남은 원금이 20만 원 남았습니다. 20만 원 곱하기 10% 하면 2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월수가 12년 12달 분에 8달 분이거든요. 8달이 아니네요. 8월부터니까 5달이네요. 12분의 5를 곱하면은 이게 8,300원 얼마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천 단위로 끊어서 대금의 이자 미수액 8,000원을 처리하다. 그 4만 원, 5만 원 대신에 여러분들 8,000원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도 이거 뭐 일일이 안 풀어보고 이제 대충 이렇게 끼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자, 차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자를 못 받았고 대변에는 수익은 발생했고, 수익은 발생했으니 대변에 이자 수익 8,000원, 수익의 발생. 차변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미수 수익,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또는 미수 수익 모두 좋죠. 가장 근접한 정확한 용어는 미수 수익이에요. 미수 수익은 미수금하고 같은 채권입니다.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산이다. 차변의 미수 수익 8,000원 자산의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8,000원, 이자 수익 8,000원 수익의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더 결산 정리사항에서 정리를 합니다.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한다. 정액법의 계산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 여기 바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이 대상 금액에다가 내용 연수로 나누면은 매년 감가상각 할 금액이 계산된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는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의 발생,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고정자산이 뭡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의 차감적 계정이다. 건물의 차변금액에서 빼는 금액이다. 빼는 계정이다. 그래서 결국 자산 감소하고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주식 평가는 단기 매매 정권 평가는 기말에 한다. 평가 이익이 생기느냐, 평가 손실이 생기느냐. 어떻게 평가하노? 취득 가액하고 취득 원가하고 뭐하고 현재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 이게 바로 공정가액이다. 우리가 취득한 원가보다 시가가 높으면 평가 이익이 생기고 우리가 취득한 원가보다 시가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낮으면 평가 손실이 생긴다. 여기서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20만 원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평가 손실이 생긴 거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당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미지급급여 또는 미지급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차변의 작급,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걸 꼭 뭐 급여하겠다. 뭐 급여해도 똑같은 임금비니까, 같은 임금비니까 틀리지는 않아요.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면은 작급이다. 타 시설 대여금 이자 미수액 5만 원을 8천 원으로 고치라 그랬죠. 그럼 미회수액은 8천 원이다. 2만 원 곱하기 10% 이자율 곱하기 기간 12분의 5절 이렇게 하면은 이자가 미회수된 이자가 8천 얼마나 옵니다. 그래서 천 단위로 끊어서 8천 원. 그러면 이제 차변의 미수 수익 이거는 미수금이죠. 채권입니다. 앞으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미수 수익 자산의 증가. 대변의 미수 수익이 어때? 이자 미수액이다. 맞네요.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의 발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까지 결산 정리 붕괴하고 안 된 분들은 반드시 전번 시간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붕괴가 다 되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느냐?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 계좌에 정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붕괴가 안 되면 뭘 보고 정기할 자료가 없잖아요. 반드시 붕괴가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계정 과목별로 쭉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시간 끝나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